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공화원 검사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 전문 공화 검사의 명맥이 유지는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공안검사를 할 때, DJ 정부가 들었을 때 과거에 공안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구공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아주 사표를 내든지 보직이 이제 바뀌든지. 그리고 신공안이라고 들어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안 경력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신공안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안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종전에 조금 있던 사람들도 또 신공안으로 맡은 사람들이 조금 공안 업무에 익숙해지려고 하니까 노무현 정부 들어서 또 구공안이라고 공안 업무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거의 다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신공안으로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실상 공안의 이제 명맥이 끊어졌다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 실력으로 봐서는 그렇게 공안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있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네. 예전에는 그 검찰 내 민주이념 연구소 같은 이념 문제나 공안 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있었는데 이게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미 김대중 정부 때 다 없어졌죠. 네. 그러면 이런 안보에 대해서 이제 손 놓고 우선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요.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종전의 이념을 유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좌익 사상, 좌경 운동권의 이념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이시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좌익 사상 중에 주류 사상과 비주류 사상이 있으면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특징과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좌익 사상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민중민주주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주체사상, 또, 북한에서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우리나라 전교조의 참교육,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 주류, 비주류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혁명론을 놓고, NL계와 PD계가 갈라져 있는데, 지금은, 북한의 지원을 받는, NL계가 지금 주류고, 북한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PD계가 비주류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L과 PD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둘 다 위험하지만, NL과 PD 중에 누가 더 위험한 존재입니까? 둘 다 위험하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게 나냐, 총으로 쏴 죽이는 게 나냐, 어떤 것이 더 위험하냐, 그 얘기나 똑같거든요. 결과는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더 위험하고 덜 위험하고 없습니다. 네. 똑같이 위험하다. 똑같이 위험한데, 방법론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의 지원을 받는 그런, NL, PDR 혁명론이 더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NL과 PD 출신 중에 유명 정치인이라든지 인사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다 아는 내용인데, 지금 NL계 대부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실 테고, PD계는 조국 민정수석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에서 이른바 자생적 주사파 붐을 만들었던 강철 서신의 김영환은 전향을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아직도 전향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김영환 씨가, 글쎄요, 저는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는 전향했다고 보증을 하지만, 그분이 전향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죠. 그리고 김문수 지사 말씀이 항상 이 전향한다는 게 사상을 바꾸는 것이 담배 끊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길에 빠져보신 분은 그게 얼마나 빠져나오기 힘든지 잘 아실 겁니다. 김문수 전 지사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일성주의자들은 교도소에서도 단파 라디오로 주체 사상을 학습했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심심치 않게 뭐 담배가 반입된다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또 교도관들 중에는 은연중에 그들을 편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예. 지금 우리 뭐 영화 뭐 쇼생크 탈출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안에서 별것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 NL 계열을 이른바 이제 주사파, 주체사상파라고 표현을 하면서 동시에 김일성주의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 북한 그 특징이 수령론에 근거한 세습 독재인데 이제 주사파를 김일성주의자, 김정일주의자, 김정은주의자라고 표현해도 문제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주체사상파인데 주사파, 주체사상파하면은 사람들이 좋은 건 줄 알으니까 그것이 나쁜 거라는 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그 김일성주의, 뭐 김정일주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알아듣기가 쉽겠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북한은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제 집권을 했고 그 정권을 유지해가는 방법이 주체사상, 선군사상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 이런 것들이 다 그것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NL과 PD에는 큰 차이가 없고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른바 PD 계열이 좌파의 주류 세력이 됐으면 친북 성향, 종북 성향은 좀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시죠? 그러면요. 그 PD 계열은 NL 계열을 굉장히 경멸합니다. 지난번에 민노당에서 무슨 당이 떨어져 나왔죠?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올 때 너희 같은 종북 세력들하고는 함께 못하겠다고 떨어져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공산혁명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 그 노동자 농민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이 김일성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도대체 김일성이를 존경하고 저렇게 말이 되느냐? 그게 굉장히 경멸합니다. 우리보다 더 경멸합니다. 예.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NL의 유명인사가 임종석 비서실장이고 PD의 유명인사가 조국 민정수석인데 어떻게 보면 둘이 사이가 안 좋은데 같이 청와대에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애국 세력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봐라, 좌익 세력들을 봐라. 저게 바로 통일전선 전술이다.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거는 혼자 힘만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때 그 주변의 세력들하고 목표만 동일하면은 약간의 다른 사람들이라도 힘을 모아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통일전선 전술이거든요. 지금 저 사람들은 탄핵이라든지 선거 과정에서 통일전선 전술을 써가지고 저렇게 정권을 획득한 다음에 자리를 조금 나눠준 거죠. 예. 사실은 NL계가 대부분 차지하고 PD계에는 거의 조국 수석 하나 이렇게 자리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PD 계열, NL 계열, 주체사상 이런 용어가 일반인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비슷한데 그 차이점은 명확하게 또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이런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 1월 달에 이거를 설명하느라고 신의 한수에서 2시간 동안 강의한 거 알고 계세요? 사실은 그거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정도로 설명을 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잘못 얘기하면은 좌익 세력들의 선전 이론만 설명을 하게 돼요. 좌익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좌익 이념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서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입니다. 왜 사기극이냐? 정권을 획득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혁명에 끌어들인 다음에 막상 혁명이 성공을 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권과 다른 자유 권리까지 다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사기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 사기에 속아 넘어가느냐? 이 사기 수법이 기기묘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기 수법을 쓰느냐? 첫 번째가 이론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좌익의 공산주의의 선전 이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 선전 이론밖에 못 듣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실제로 적용하는 이론은 따로 있습니다. 실천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론이 이중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우선 우리는 선전 이론밖에 못 들으니까 저 사람들이 실체를 몰라요. 두 번째가 용어 혼란 전술을 씁니다. 같은 말을 써도, 그게 뜻하는 바가 전혀 다릅니다. 민족이라고 그러면 우리 한 결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사람들이 민족이라고 그러면은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제국주의 식민지 하에 있다. 그래서 민족 얘기하면은 이거는 미군을 몰아내고 민족 해방을 해야 된다 하는 뜻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평화라고 하면은 온 세상이 공산화된 상태를 평화라고 봅니다. 우리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라고, 평화는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민족끼리 합쳐서 평화를 이루자 그러면은 이거는 미군 쫓아내고 같이 공산화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 혼란 전술을 쓰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 궤변을 사용합니다. 궤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민주 집중제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이를테면은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천 이론입니다. 이 얘기는 실천 이론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계급 간의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없다 해가지고 농민을 일찌감치 털어버립니다. 그러면 노동자가 주권자가 될 수 있느냐? 노동자 농민의 주권이라고 그랬다가 농민을 털어버리니까 그럼 노동자는 주권을 가질 수 있느냐? 이때 이제 저 궤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많은 노동자들이, 수백만 수천만의 노동자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단일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효율적으로 주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주권을 공산당에 위임해야 된다. 그러면 주권을 공산당한테 줘버리면은 노동자들은 주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주권이라는 게 절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공산당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주권자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돼요. 이견이라든지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공산당은 그 많은 사람이, 수십만 되는 공산당이 어떻게 다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민주집중제에 의해서 중앙위원회에다가 위임하고, 중앙위원회도 수백 명이 어떻게 단일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겠어요? 다시 정치국에다가 위임을 합니다. 정치국도 수십 명이 단일한 주권 행사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수령 1인한테 위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말만 노동자 농민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지 실제로는 수령 1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어느 국가든지 전부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소련, 중공, 쿠바, 북한 어디 할 것 없이 공산주의 국가는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전부 궤변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억지가 있어요. 네 번째가, 무조건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주체사상 같은 거를 예를 들어보면은, 주체사상은 우리가 전부, 내용을 들어보면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단계가 사람은 자연의 주인이요 사회의 주인이요 자기 운명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이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100번 맞는 말 아닙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주체 사상에 공감하기 쉬운 것이 이게 바로 우리 민족 전례의 사상인 인내천 사상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알던 거고 탁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주체사상이 진리구나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 강의에서 억지가 나옵니다. 무슨 억지가 나오느냐. 도대체 인간은 왜 존재하고 사람은 왜 사는가 이런 명제를 내놓고 인간은 혁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혁명을 위해서 산다. 이런 억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가서는 사람이 우주 만물 중에서, 만물의 주인인 사람이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찾기 위한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격화된 무리의 존재인 수령의 지도하에서만 가능하다. 해가지고 혁명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사를 모조리 수령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결론을 내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억지 논리죠. 그 다음에 이제, 반복 선전입니다.
거짓말을 해놓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저게 진짜였던가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사기 수법을 교묘하게 섞어서 쓰면은 안 속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박사고 무슨 뭐 지적으로 뛰어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념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속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답이 됐나요? 예. 예. 추가적으로 여쭤보자면 이제 네, 네.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이런 용어를 들어보면은 뭔가 민중이 주인이 되고 인민이 주인이 되니까 진짜 더 민주주의인 것 같다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맞아요. 그 얘기를 하려다가 예. 내가 왜냐하면 선전이론만 먼저 말하면은 이게 내가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중민주주의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임사건 수사를 했는데 불임사건 피의자들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자기가 공산주의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저한테도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한테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곧 도래하는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은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할 정도로 자신 있게 공산주의를 주장을 했었는데 재판을 받는 과정에 좌익 세력들의 상부에서 법정 투쟁 지침이라는 게 내려옵니다. 내용은 뭐 이런 겁니다. 하여튼 경찰에 붙잡히면은 묵비권을 행사해라. 경찰에서 자백에 있어도 검찰에 가면 부인을 해라. 검찰에서 부인했어도 법원에 가면 또 부인해라.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가 공산주의자인 것은 절대로 밝히지 말아라. 이런 게.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기가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 신념을 버렸을까요? 안 버리죠. 그거를 민중민주주의라는 말로 바꿔서 쓰는 겁니다. 그 처음에는 이런 책이나 이런 데서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이게 지금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적 이념이다라고 조사를 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용어가 비슷하다고 또 용공 조작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하고 있는데 1985년에 고대에서 화염병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첩보가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는 시위했다 그러면 화염병 날르고 쇠파이프 강목 휘두르고 그럴 때니까.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경찰서에 주어서 학생회관을 압수수색 해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압수수색을 해왔는데 화염병 강목 이런 것만 가져온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던 고대 교지까지 전부 압수를 해왔어요. 일보전진이라는 교지인데 사실은 제가 기소하는 데는 별 상관이 없는 압수물이기 때문에 제가 볼 필요도 없지만 요즘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하려고 저는 그런 걸 다 봅니다. 봤더니 눈에 딱 띄는 말이 있었어요. 제목이 이철우 의원의 발언과 민중민주주의.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제 그거 먼저 봤더니 그 소제목으로 민중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도 얼마나 궁금했던 내용입니까? 보니까 시작이 자유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다. 왜 가짜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 국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고 지배자가 있으면 피지배자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전 국민이 주인이라고 그러느냐? 이건 거짓말이다. 이거는 말만 국민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소수의 부르주아가 다수인 민중들에 대해서 독재를 행하는 부르주아만을 위한 부르주아 민주주의고 부르주아가 민중계급의 독재를 하는 부르주아 독재다. 근데 부르주아 민주주의, 부르주아 독재가 똑같이 쓰이는 게 이상하죠. 그거 하려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차피 어느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소수인 부르주아 계급이 다수인 민중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것보다는 다수인 민중 계급이 소수인 부르주아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것이 더 민주주의적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제가 그냥 우선 급해서 공산주의 실천이론만 말씀드렸는데 공산주의 선전이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이론을 설명하는 것과
민중민주주의 이론을 설명한 것이 노동자, 농민이 민중으로만 바뀐 것 뿐이지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이건 변형된 공산주의다. 그래서 이게 이적 이념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생 둘을 저자하고 홍보부장을 고대를 구속하겠다고 국가보안법으로 인지해서 구속하겠다고 대검에 품신을 했습니다. 중요한 사건은 미리 대검 공안부에다가 보고를 하고서 해야 돼요. 근데 대검 공안부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아니 도대체 검찰이 국가보안법 사건을 인지한 적이 없고, 그리고 국가보안법 같은 거는 경찰이나 안기부나 기무사나 이런 데서 해다가 오면은 검찰이 조사해서 기소를 하는 거지, 검찰이 그거를 직접 인지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대 학생 2명을 구속하겠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한번 올라와 보라고. 그 당시 이제 대검 공안부장님이 최상혁 공안부장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평생 공안만 하신 분입니다. 뭐 간첩 수도 없이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분도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이 기자님하고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민중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래가지고, 민중혁명을 일으켜서, 민중민주주의 사회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공산주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 아까는 노동자, 농민, 공산주의 이론을 설명하니까 농민 털어내는 얘기만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도시빈민, 지식인 이런 거는 다 지식인들이 제일 먼저 떨려라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정치론인데 방해가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통일전선 전술로 노동자, 농민만 하려다가 그 주위에 도시빈민, 중소상인, 하급관리, 하급군인, 학생, 지식인, 이런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이제 혁명 세력을, 동맹군을 넓힌 거죠. 그것뿐이고,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로 가는 거죠. 이론도 공산주의고 똑같고, 그러니까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민중이라는, 세력을 넓힌 거죠. 그래서 이건 공산주의를 가는 과도기적인 형태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기극인 것은 그런 공산주의 사회로 가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이론에 의해서 다 털어내고 결국은 수령 1인 독재로 가는데 그 과도기적인 것이 이제 민중민주주의인데, 인민민주주의는 이제 사실상 똑같은 거죠. 사실상 똑같은 건데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민민주주의보다 인민보다 민중이 더 넓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